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왜 세상에는 단단한 고체도 있고 흐르는 액체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도 있는 걸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. 물질의 상태를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, 깁스 자유에너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자, 아주 익숙한 현상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왜 얼음은 딱 0도에서 녹고 물은 딱 100도에서 끓을까요? 왜 그냥 23도나 77도 같은 어중간한 온도에선 안 변하는 걸까요?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현상 속에 사실은 자연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. 자연의 모든 것은 어떻게든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. 마치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공이 알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떼구르르 굴러 내려가듯이 말이죠. 과학에서는 이 안정이란 걸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물질들은 고체, 액체, 기체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지, 누가 제일 안정한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. 먼저 안정성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자연은 뭘 기준으로 승자를 정하는지, 그리고 온도라는 변수가 이 경쟁의 판을 어떻게 흔드는지 살펴볼 거예요. 마지막엔 이 모든 지식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, 안정성의 문제.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. 여러분, 물질은요,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만약 어떤 물질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, 그러니까 평형 상태가 아니면요,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막 움직여서 어떻게든 그 가장 안정한 상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. 우리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자연적 과정이라고 불러요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대체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건지, 고체, 액체, 기체, 이 치열한 경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?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네요.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줄여서 그냥 G라고 부르는데요. 어떤 물질이 가진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. 그리고 바로 이 G값이 안정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. 자, 이게 오늘 내용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황금률입니다.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. 고체, 액체, 기체 중에서 깁스 자유에너지, 즉 G값이 가장 낮은 상태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. 그게 바로 그 조건에서 가장 안정적인 승자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상이라는 말이 바로 고체, 액체, 기체 같은 물질의 상자를 말하는 건데요. 결국 G값이 제일 낮은 상이 짱인 거예요. 자, 그럼 이 깁스 자유에너지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면 바로 온도입니다. 과연 온도가 이 안정성 경쟁의 판도를 어떻게 확 뒤집어 놓는지 한번 보시죠.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고체, 액체, 기체의 깁스 자유의 에너지는 각각 어떻게 변할까요? 이 변화의 규칙만 딱 이해하면 왜 얼음이 녹고 물이 끓는지 그 비밀이 아주 그냥 명쾌하게 풀립니다. 자,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온도에 따라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그리면 모든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각선의 기울기예요. 근데 이 기울기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엔트로피라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. 엔트로피,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얼마나 어질러져 있나, 즉 무질서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분자들이 딱딱 굳어있는 고체는 엄청 질서정연하니까 엔트로피가 낮고요. 분자들이 막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기체는 최고로 무질서하니까 엔트로피가 제일 높겠죠. 그리고 이 그래프의 딱 한 가지 규칙은 엔트로피가 클수록, 즉 더 무질서할수록 선이 더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체선이 제일 가파르고 고체선이 제일 완만하겠죠. 액체는 그 중간이고요. 그럼 이제 아까 배운 황금률을 써먹어 볼 시간이죠. 어떤 온도에서든 이 세 개의 선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선, 바로 그 녀석이 그 온도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제일 낮은 선이 이긴다. 이것만 기억하세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온도가 아주 낮을 때는 고체선이 제일 아래에 있죠? 그래서 물질이 고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온도를 쭉 올리면 고체선이란 액체선이 딱 만나는 지점이 나오죠?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녹는 점이에요. 이 점을 지나면 이제 액체선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니까 액체가 되는 거고요. 온도를 더 올리면 이번엔 액체선이랑 기체선이 만나는
끓는 점이 나오고 그 뒤로는 쭉 기체선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 기체가 되는 거죠. 와, 정말 기가 막히게 현실을 설명하지 않나요? 그런데 잠깐, 여기서 온도가 전부는 아니에요. 압력이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거든요. 압력이 바뀌면 물질의 부피가 달라지고 결국 깁스 에너지 값도 바뀌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이동하기도 합니다. 그럼 이제 온도와 압력, 이 두 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합쳐서 물질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지도를 그려볼 시간입니다. 아니, 온도랑 압력이 바뀔 때마다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나요? 너무 복잡하잖아요. 이 모든 걸 한 방에, 한눈에 딱 보여주는 그런 멋진 방법 없을까요? 왜 없겠어요? 당연히 있죠. 그게 바로 상평형 그림이라는 겁니다. 이름 그대로 물질 상태의 지도예요. 가로축은 온도, 세로축은 압력. 이 지도 한 장만 딱 보면 지금 이 온도와 이 압력에서는 이 물질이 액체 상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. 정말 편리하죠? 그리고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신기한 지점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삼중점이라는 곳이에요. 이 아주 특별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체, 액체, 기체가 동시에 한자리에서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 아프다. 이게 현실에서 대체 왜 중요한 건데?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요, 이게 그냥 과학자들의 지적 유의가 아니고요. 사실상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열을 견디는 특수합금.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반도체 칩. 심지어 미래에 나올 깨지지 않는 금속 유리까지.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요. 결국 우리가 원하는 온도와 압력에서 우리가 딱 원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의 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와 상평형 그림을 이해하는 게 바로 최첨단 재료공학의 시작인 셈이죠. 이 분야의 대가이신 데이비드 러플링 교수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. 이해하기도 못하는 걸 계산하려 들지 마라. 이야, 정말 뼈 있는 말이죠. 아무리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밑에 깔린 기본 원리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데 있어요. 깁스 자유 에너지 같은 근본 원리를 알면 우리는 그냥 주어진 재료를 수동적으로 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 특성을 가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재료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능력 아닌가요? 결국 깁스 자유 에너지를 이해한다는 건 자연히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것과 같아요. 이제 우리는 물질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지도를 손에 쥔 셈입니다. 자,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상을 바꿀 새로운 물질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?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